자, 오늘 그 직무능력 향상 교육 중에서 이제 C 언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C 언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과 관련되는 그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배포한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회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에 대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를 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1주차이기 때문에 오늘 언어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와 자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C 언어라는 거는 이제 벨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운영 체제인 유닉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언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실제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다 어셈블리라는 이런 언어가 있었는데, 지금 C보다도 훨씬 더 그 기계어에 가까운, 즉 사람이 코딩을 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언어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좀 컴팩트하게 좀 잘 사람이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없을까라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들어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닉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어요.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와서 이제 대학원 과정서부터 먼저 배웠고, 그래서 교수님도 그때 80년대 후반에 대학원 때 이제 이걸 배웠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시 학부로 내려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교수님도 실제 사회에서 써본 거는 89년서부터 교수님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각광을 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추세는 이렇게 유닉스가 거의 오픈 소스 리눅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유가 있는데, 유닉스는 이제 상용이었어, 상용. 그러다 보니까 뭐 IBM이라든지 HP라든지 이런 큰 하드웨어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이걸 쥐고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이었고, 그죠? 좀 폐쇄적이었고, 그 다음에 좀 개발자들의 그 같이 요구를 좀 못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개발자 중에서도 또 굉장히 잘하는 개발자가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무료로 만들어서 무료로 소스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막 올렸더니, 최근에는 이제 이 리눅스 계열로 나와 있는 이제 이 운영 체계가 거의 이제 모든 하드웨어들을 다 평준화시켜서 전부 다 표준화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발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대세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천이 이제 유닉스이기 때문에 거의 유닉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만 공짜로 만든 리눅스이기 때문에 거의 유닉스나 리눅스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여기 보면 뭐 교수님 쭉 써놨는데 뭐 이거 굳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C 언어 전에도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를 했는데, C가 나옴으로써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언어의 그 구심점이 또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C를 중심적으로 새로운 요즘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언어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원래 목적 자체가 운영 체제, 즉 하드웨어를 좀 제어하는 용도로 얘는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하드웨어를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나 그런 사상들을 잘 갖고 있어요. 잘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이런 사상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각종 다양한 이런 하드웨어들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지금 이 C만큼 C를 대적할 만한 언어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서 지금도 굉장히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굳건하게 그런 분야에서는 강자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 언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이게 지금으로 보면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특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기능을 함수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물론 C 언어 전에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C 언어가 잘 정립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함수 단위로 프로그램 하는 부분도 교수님도 굉장히 저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굉장히 저런 부분들이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했어요. 편리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객체지향으로 와서는 더 편리해졌죠. 더 편리해졌어요. 자, 그럼 그렇게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자바 언어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얘기를 한번 하자면 자바는 원래 목적이 이제 가전제품을 동작하게 만들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이전에 결국 가전제품을 움직이게 하려면 옛날에 이제 거의 이제 안 쓰고 있는 어셈블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C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맹점이 뭐냐면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하나하나마다 항상 컴파일을 다시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하나하나 가전제품마다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번만 컴파일을 잘 해놓고 요거를 그냥 컴파일된 실행 그 파일을 그대로 갖다 놓기만 하면 이렇게 하드웨어가 동작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바에 우리 보면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만 컴파일 해놓고 컴파일된 걸 갖다가 아무 운영체계 위에다 올려놓으면 JVM이 알아서 동작을 시켜주는 이런 개념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자바는 그렇게 편리한 부분이 존재를 했는데 C로 개발된 거에 대비해서 메모리나 CPU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매번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그 인건비 대비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CPU나 메모리나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에 하드웨어 부품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분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전제품에서는 이 개발자 소프트웨어 쪽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결국 하드웨어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이 개발된 언어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90년대 한 중반부터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웹이라는 이제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으면서 웹하고 이렇게 궁합을 딱 잘 맞추는 서버 쪽 프로그램, 거기다가 또 HTML과 자바가 같이 동작하는 뭐 JSP, 또 뭐 지금 잠깐 나왔다가 사장이 된 뭐 애플릿, 뭐 이런 인터넷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싹 바꾸면서 그때 이름도 자바라고 하는 이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질 뻔한 개발 언어지만 인터넷이라는 어떤 유행을 만나면서 확 성장을 해서 정착을 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0년에 그 전에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이제 원래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던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벌려보려고 이제 이 자바에 대한 부분들을 자바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 오라클의 합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바에 대한 부분들은 오라클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회사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 자바에 대한 자바 쪽에 자바를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라클이 좀 욕심은 좀 아직은 안 내고 있어요. 아마 욕심을 내면 아마 개발자들이 또 개발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갖고 거의 또 자바보다 더 좋은 아마 프로그램 언어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날 그 업무 처리용.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C는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용도보다는 뭔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하드웨어랑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많은 용도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 자바는 일반적인 이제 업무 처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특히 이제 웹 환경, 웹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봤던 C 언어보다는 자바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이 좀 높아요. 제공해주는 무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은 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JVM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즉 자바 버추얼 머신을 딱 만들어놔서 컴파일은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 지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C 프로그램 언어가 개발되는 당시만 해도 객체 지향이라는 이런 사상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캡슐화, 즉 은닉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다형성, 이런 부분에 이런 좀 공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이런 사상인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없는 당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가 나오면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대신 이제 난이도는 좀 올라갔어요. 이런 객체지향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려니까 조금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약 3,000개 정도의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에 들어간 것만 해도 그 외에 자바 2, 그 다음에 자바 ME 뭐 이렇게 또 거기서도 라이브러리들 막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스 공개도 막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자바라는 거는 디컴파일을 딱 하면 소스가 다 보여요. 그죠? 소스가 다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 자바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다 오픈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내용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이 남의 이제 공개를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자기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붙여서 더 잘 만들어내고 또 더 잘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막 자기가 개발한 것들을 자 이거 무료로 쓰세요라고 해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바로 개발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이제 좀 비교를 할게요. 교수님이 C에서 자바로 이제 발전하고 변화를 했어요. 변화를 했는데 더 물론 좋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C의 장점보다 좀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개발이 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이 개발 언어가 선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등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기존의 C에 있는 것을 거의 자바가 그대로 컨닝을 해왔어요.
코딩을 해와서 이 문법은 아예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요번 이제 요 강의 끝나고 다음 주에 교수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기초학습으로 이 내용들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초학습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언어 대비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을 한번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C는 이제 하드웨어가 다르면 항상 컴파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컴파일러. 자, 근데 이제 자바는 JVM을 적용했으니까 컴파일 없이 실행 코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함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함수, 메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다른 함수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아마 C가 개발될 때는 이 이상의 어떤 구조를 더 효과적인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실제 이론적인 베이스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바 때는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객체 지향 입장에서 클래스로 쫙 구성하고 그다음에 또 클래스들은 그 안에 구성 멤버로 필드와 생성자와 메서드를 가져가는 이런 개념으로 훨씬 더 이제 좀 이 뭐랄까 효율적인 구조로 진화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이제 있어요. 표준 라이브, 뭐, stadio.h라든지, math.h라든지, ctype.h라든지, 이런 헤더 파일에 정의돼서 있는 그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체계 업체, 즉, 그, 처음에 개발했던, 그, 유닉스 머신을 개발했던 그 업체들이 이제 이 주도권을 딱 잡으면서 돈 받고 파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따로 만들어서 표준화도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잘 공개도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개발자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좀 제약사항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뭘 쓰려고 해도 이제 돈 내놔라. 항상 돈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좀 불만은 굉장히 많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잘하는 개발자들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막 개발을 해서 갖다 쓰는 경우도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C로 만든 이 프로그램들은 다 자기네 기업 입장에서는 다 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디컴파일 해갖고 다시 거꾸로 디컴파일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디컴파일을 한다라고 해도 실제 그 컴파일러들은 다 전부 다 그 상용 파는 하드웨어를 파는 업체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디컴파일을 해서 자기네 소스가 공개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디컴파일이 된다 그래도 잘 소스가 공개 안 되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들을 좀 만들어놔서 C로 짠 프로그램의 소스를 뭐 좀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뭐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포인터라는 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복잡하게 그냥 막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짜놓으면 좀 실제 개발한 개발자 말고는 그것을 분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포인터에 대한 부분, 기초학습에 대한 부분들의 교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거의 그것에 반해서는 실제 자바 쪽에서는 이제 이런 개발자들의 불만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정도로 많이 이렇게 무료로 막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내가 막 짜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올려. 그리고 실제 디컴파일 하면 자바 코드가 다 보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올릴 때 뭐 컴파일한 실행 코드만 올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소스를 자체를 그냥 다 올려버려 그냥 다 올려버려서 다 공유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바의 큰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변화되면서. 자, 그러면 C 언어 대비 이제 자바 언어의 단점은 뭐라 그럴까? 자, 우선 C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뭐 자기 처리, CPU의 능력도 천차만별일 것이고, 메모리도 천차만별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어떤 CPU는 뭐 8비트짜리, 16비트짜리가 아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또 64비트짜리, 아니면 그 128비트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막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자원을 사용하면서 이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C 언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필요한 메모리만큼만 내가 딱 할당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안 쓰게 되면 바로 또 그 릴리즈, 즉 이렇게 놔줘서 프리 시켜서 자원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아주 간결하게 좀 짤 수 있고, 그래서 좀 컴팩트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했어요. 즉 개발자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최소 자원만 쓸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이제 C 언어에 대해서는, C 언어는 굉장히 좀 장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자바는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이제 뭐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자바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의성 위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JVM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 그냥 표준 라이브러리도 잔뜩 있는 중에서 갖고 와서 그 중에서 일부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뭘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것도 사람이 알아서 콕콕 찍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C 언어에 대해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좀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자바의 C 대비 자바의 단점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언어 다음에 이제 주요 언어들이 이제 좀 발전을 했어요. 발전된 이제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시대적인 흐름인데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C를 좀 베이스로 해서 나온 자바라는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교수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자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를 모태로 해서 이제 C++, C샵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봐서는 이게 발전돼서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시대순위고, C, C++, C샵은 시대순위고, 현재 각각 그 프로그램의 용도나 그 환경에 따라서 C, C++, C샵이 각각 선택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실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좋겠어요. 자, 먼저 C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C++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원래 있는 C 언어에다가 객체 지향 개념을 이제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서 그때 이 C++에 대한 그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와 만들어내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볼랜드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볼랜드네. 볼랜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러 군소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다 평정을 해서 현재는 C++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다 객체지향 추가했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C 언어에서는 UI와 관련되는 부분은 콘솔 창에 나오는 그죠? 프린트 F하고 스캔 F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나오는 부분인데, 그 정도의 UI 정도 말고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없었어요, C는. 그래서 이 C++ 쪽에서는 MFC라고 하는 UI,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텍스트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풋이라든지, 아니면 그 라디오 버튼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 셀렉트, 또 목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는, 이런 하나하나 구성, 이런 요소들을 이제 실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MFC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서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C++을 딱 내놓으면서 원래 의도는 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C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샥 다 흡수해서 거기다가 이제 불편해하고 있는 객체 지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화면 개발할 수 있는 화면 개발 부분을 좀 더 제공을 해주면 싹 평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C++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운영 체계가 다 윈도우즈 개념에서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앞에서 교수님이 이제 C 얘기를 딱 얘기를 하면서 지금 C가 돌아가는 그 운영 체계가 뭐가 결국 요즘에 대세다? 리눅스가 대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주도하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C 사용자들을 C 사용을 하는 개발자들을 대거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신 요 C++은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좀 사용이 되냐면 상대적으로 좀 하드웨어 CPU나 메모리가 요 C샵보다는 좀 그 적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를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CPU나 메모리가 뭐 풍부하다라고 하면 C샵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풍부하지 못해서 시스템 성능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되면 C++로 개발하고 이런 개념으로 조금 현재 선택의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샵을 잠깐 좀 얘기를 하면 C샵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도를 했어요. 주도를 했는데 잠깐 요 배경을 좀 얘기하면 C++에서 C샵이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C샵은 잘 들여다보면 거의 자바랑 유사해요. 자바랑 유사하면서 언어만 C 형태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하면, 물론 C샵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상대적으로 C++보다는 자원 소요가 많습니다.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C샵이 왜 이런 환경으로 나왔는지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해주면, 아까 자바라는 것이 인터넷 환경 중에서 인터넷 환경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요 C샵 그 전에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뭐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런 언어로 개발을 해서도 이제 외부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 자바가 득세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웹과 관련된 시장에 보면 어, 한 6대4, 6이 자바고 한 4가 마이크로소프트 진영.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8대2, 한 자바가 한 8이고요. 한 2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나오는 옛날부터 있던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부터 나와서 인터넷 환경으로 서비스되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이제 그러니까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즉 개발자들한테 좀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의식을 좀 느꼈다라고 교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내놓은 것이 C샵이고 그러다 보니까 C샵이 뭐하고 거의 유사하다, 자바하고 유사하다.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자바에 있는 사상을 거의 커닝해 와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라이브러리도 비슷하게 제공해주고, 클래스에 대한 개념, 실제 잘 들여다보면 언어만 이렇게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조금 우리 C나 자바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전공자 대상 언어야. 그러다 보니까 물론 파이썬도 C를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 참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문법에는 일반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쉽게 커맨드를 쳐놓으면 동작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영어 문법 여기에 좀 포커싱이 좀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그렇게 이, 이-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냥 C나 자바처럼 해주면 우리도 뭐 좀 편하게 금방금방 할 텐데, 근데 C나 자바를 하지 않은 우리 전공하지 않은 쪽에서 뭔가 C나 자바 문법대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좀 쉬운 어떤 일반인을 상대로 나온 언어다, 비전공자 대상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태경 교수님 시간에 이제 파이썬 배웠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특히 이제 AI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C와 자바 언어에 대한 이제 개요로 어떤 이 탄생 배경이나 그 다음에 좀 역사 특징, 서로 언어 간의 장단점 뭐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기본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C와 자바를 비교를 하는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기초학습은 교수님이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교재는 요것을 사용하니까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아직 기본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사전에 반드시 기초학습을 한 다음에 다음 주 교수님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자,